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저녁에 사실 그 해운제 방송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운제 방송을 띄우고 50% 정도를 시청을 하게 되면 제가 그걸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해운 우선 정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역시 해운제 방송에 그 썸네일을 필수 시청이라 뭐 이렇게 좀 붙였는데 우리 회원들이 꼭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히려 뭐 회원보다도 물론 회원도 많이 보셨지만 회원 아니신 분들이 많이 봐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분도 계셨고 하여튼 이 방송을 제가 할 때에 중심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양 방향을 생각하시다 하시고 항상 시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황을 봐야 되는데 이 좀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너무 휘둘려요. 예. 뭐 물론 이제 저는 최대한 이 어그로를 안 넣고 방송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뭐 임팩트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는 어그로 방송을 너무 보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누차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포인트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 못 알아듣는 분들 부류가 두 개죠. 아예 이해를 못했거나 그 중간에 이야기한 부분을 놓쳤거나.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 가이던스 즉 이 정보를 주더라도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 하시고 뭐 정확하게 알려줬나 이런 뭐 그것도 뭐 당신이 정확하게 알려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답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유원지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수원지나 뭐 이런 데 잉어를 많이 놓고 기르죠. 그 자체에 잉어 놓고 기르는데 가보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쑥 모이잖아요. 그 모이를 줍니다. 어디를 줍니까? 많이 있는 쪽에 주죠. 예. 그것을 이 모이를 준다는 거 알아차는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 모이를 물고 자기 걸로 만들어 가져가죠. 그걸 모이를 주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위에서 모이를 많이 던져줘도 뭡니까? 이게 모인지 뭔지 모르죠. 그럼 결국 뭐입니까? 이거도 많은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골드 실버 시황에 있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하니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더라. 즉 공부도 하면서 경험치를 많이 쌓다 보니까 저기에 뭐를 던져주더라. 그러면 쫓아서 그걸 물고 자기 걸 만드는데 어제 그런 댓글을 보면서 좀 많이 좀 답답했다. 이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고점에 내용이 실버가 상당히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갖다 바로 팔아버려요. 시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앞뒤 안 가리고 물론 뭐 그분들은 충분히 매도하신 분들은 매도하신 분의 얘기를 빌어보면 그러면 충분한 수익이 났어요. 일부분을 현금화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항상 매도를 할 때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도 타점을 가지고 수익률을 가지고
매도 구간을 정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정확하다라고 내가 교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항상 시황을 체크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뭐 신규 우리 구독자나 회원이 별로 안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는데, 제발 이 딜러 이상의 회원을 가입하셔 가지고 교육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자, 오랜 경험을 가진 잉어 리더가 저기에 모이를 준다. 그럼 그 이건대로 가가지고 그 주위에 있다 보면 모이가 온다 이 말이죠. 먹이 잉어 밥이 던져지면 그때에 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 안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답답합니다. 예. 방송 들어보세요.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지 뭐 독사 뭐 정독 하듯이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 속에는 다 있어요. 자, 이 잉어한테 먹이 줄 때에 잉어를 잡아다가 입에 넣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큰 어떤 이 골드 실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엔캐리 청산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미 지금 일본 BOJ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거의 그 가이던스를 던져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고, 예. 지금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이제 엔 달러가 155, 157까지 올라갔다 살짝 빠졌잖아요. 150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예. 엔 청산 시기가 다가왔다 시그널이 150 전후로 막 이 등락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면 이게 엔캐리 청산에 뭔가 균일이 왔다라고 기본적으로 시그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상승하게 되면 엔화 약세잖아요. 155, 150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정한 비율인데 150 이상 올라왔고 157까지 찍었고 155 지금 공방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 국제 수익률이 지금 오늘 아침에 1.98, 1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 정도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런 내용을 던져주면 어느 정도 그 시황을 분석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저렇게 되면 어쨌든 어떤 형태든 골드 실버 영향이 온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관련돼서 3번을 얘기를 했고, 조금씩 처음부터 전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3번을 나누어서 조금씩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이렇게 거의 3번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를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이리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잉어를 이 낚시에 걸어가 잡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이를 이렇게 해주지는 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발 이해가 안 되면 한 돌려보세요. 이 영상을 돌려보시고 두 번, 세 번 보세요. 그러면 안 되면 댓글 남기세요. 이런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특히 우리가 라이브 방송할 때에 들어오셔가지고, 보통 라이브 방송하면 요즘엔 한 200명 정도가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댓글을 달고 소통하시는 분은 3, 40명이에요. 3, 40명도 안 됩니다. 제발 소통 방송 매주 화요일 7시 반에 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모르는 부분인 질문을 제가 질문을 해달라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내용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화요일 저녁 7시 반이면 식사 일찍 하시는 분들 요즘 해가 빨리 지니까 일찍 식사하시고 볼 수도 있고, 초반부에는 시황이나 중요 포인트를 설명하기 때문에
뭐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이 거의 뭐 4, 50분 뒤에니까 충분히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좀 키우고 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아요, 구독, 회원가입 좀 제발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교육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전체적인 시황을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는 뭐 박스권 상단 행보죠. 지금 여기 저항선이 위에 있죠. 예, 전고점 저항선이 전고점 저항선. 예, 아니죠. 이걸 일로 나는 일봉으로 보면 자, 여기가 전고점 저항선이에요. 전고점. 예. 여기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죠. 예. 벌써 지금 뭐 여기에 뚫어내면 이 구간이 이걸 뚫어내면 골드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엔캐리 청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출렁거린다 그랬죠. 예. 출렁거리지만 골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을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충분히 말씀드렸죠. 많이 출렁거릴 것이다. 그리고 출렁거리고 어느 정도의 출렁거리다가 좀 심하면 조정이 올 것이고 그 조정을 끝나고 나면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는 지금 봐보세요. 상승해서 지금 계속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상승하고 어느 정도 이 매도 물량 받아내고 또 상승하고 매도 물량 받아내고 상승하고 이런 게 정말 탄탄한 상승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여기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고점이잖아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기본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 수요와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는 실버는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엔캐리가 지금 엔캐리의 확장 구간 마지막 구간에 실버가 항상 터집니다. 예.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이 들어가게 되면 실버는 조정받아요. 조정받는데 제가 이번 케이스는 틀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드와 실버와의 교환 비율이 보통 70에서 80 사이인데 엔캐리가 왔을 때에 그 차이가 90 이상 떨어졌을 때에 90대 1 이상이 떨어졌을 때 그때에 실버는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골드와 실버가 갭을 줄인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냐? 70, 80이 아니라 66, 67이에요. 1대 66, 67. 그 밑에 빠져 있어요. 그만큼 실버가 지금 현재 많이 상승해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캐리가 왔을 때에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 이번에는 골드 실버 시장에는 좀 약할 수 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내용에서 들고 가실 분 그대로 등급을 들고 가시고 불안하면 일부 지금 수익 실현해서 현금을 들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셔도 된다. 단 333, 34 프로그램에서 337 프로그램에서 33% 마지막에 34%의 시드머니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 씨앗 자금을 34%가 아니라 40% 좀 넘게 여기를 채워놔라. 현금을 확보를 하든 그래서 출렁거리고 실버가 조정을 받을 때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놔라. 실버는 어떤 형태든 지금 현재 재고가 채워질 때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번에 출렁거리면 뭡니까? 매수 기회죠. 매입 기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버가 고점이니까 일부분 조금 수익
실현해서 이 시드머니 씨앗머니를 여기를 34%가 아니라 한 40% 정도를 채워놔라. 예. 지금 33을 여기는 30을 이렇게 조금 줄여서 이 40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출렁 그릴 때에 바닥에서 이삭 줍듯이 매수를 해라.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차트를 그려가면서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못하면 계속 영상을 돌려보시고 이해가 안되면 화요일날 소통 방송 시간에 오셔서 내가 이러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하면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냥 우측기로 들고 좌측기로 흘려내려 버리면 이 제게 안 돼요. 그거 뭐 그런 분들은 어그로 팍팍 띄우고 막 완전히 이런 다 던지세요. 뭐 완전히 오래는 거 다 사세요. 그런 방송 들으세요. 예, 그게 딱 맞아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골드 전체적인 시장과 실버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1트로이 온스당 4,333불이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90만 2천원 1돈을 살 때가 90만 2천원 팔 때가 76만 2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3,817만 5천원 2억 3,817만 5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66불 34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한 돈을 살 때입니다. 14,750원 팔 때가 11,02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425만 6천원 425만 6천원의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뭐 곧 450만원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아침에 4.141 어제 오후보다도 좀 내렸습니다. 등락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오늘 아침에 98.040 뭐 거의 이제 상승을 했다가 98포인트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데 아마 엔켈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는 조금 죽겠죠. 뭐 크게는 영향 안 받지만 유로화가 반등을 치고 올라야 달러는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원 환율이 1479원 어제 한국은행 총재의 뭐 이 인터뷰 내용 발표를 봐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 참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환율이 뭐 상당히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 이 환율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환율이 있다고 뭐 정부가 어쩌고 이러는데 환율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가 그걸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480원을 넘고 이러는 1400엔 진입했을 때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대표 구성을 하고 하자고 해놔 놓고도 정말 그 한국은행 총재 정말 지금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제발 그 계속 경고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좀 답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우리가 원화 약세기 때문에 지금 1480원 뭐 1500원은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450원 때부터 비상을 걸었어야죠.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난리죠. 86,000불이 무너졌어요. 저는 어제 여기 바닥에서 들어가 가지고 어제 재미 좀 봤습니다. 예. 혹시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 오를 지금 상승할 거리가 없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뭐냐? 고리들 한번 꿈틀하는 거예요. 또 내지는 개미들 트는 작업이에요. 저는 여기서 딱 매수해가 어제 만불 들어가 가지고 한 9,000불 먹었습니다. 제가 이 저항선 딱 끊어놨지 않습니까? 이 터치하는 거 딱 보고 매도하고 놔버렸어요. 예. 쫙 빠졌잖아요. 예. 이 바닥에 잡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한 5% 정도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고, 86,000불 때 지금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전에도 그랬죠. 86,000불까지 떨어질 거다 그랬죠. 86,000불이 아니라 85,000불도 겨우 턱걸했어요. 예. 여기가 이제 85,000불 밑에 턱걸인데, 이제 요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점에서 어쨌든 85,000불은 버텨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비트는 지금 뭐 엔캐리 청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 더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7만 한 6천 불 때까지 빠지겠죠. 예. 뭐 7만 8천 6천 요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뭐 비트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 봐보면 잘 될 기미가 별로 없어요. 12월 초반부에 호재가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호재를 못 살린 거죠. 예. 비트가 잘 돼야 됩니다. 비트도 잘 돼야 우리 골드 실버도 좋다. 지금 어쨌든 오히려 골드 실버가 이렇게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비트가 지금 현재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 자금 측면에서. 자, 그 정도로 뭐 끝내고요. 어제 미증시 3대 증시 다 하락했습니다. 자, 그 연준이사 월러 연준이사가 요즘 뭐 그 케빈 헤셋하고 뭐 옛날에 월러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았죠. 어제 이제 이 양반은 그런 걸 기대하는지 이렇게 발언했어요. 최대 1%까지 금리 인하를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역으로 돌리면 내가 연준 이사가 되면, 연준 의장이 되면 1% 지금 현재 1%더, 그러면 2.5%까지 2.75%, 2.5%에서 2.75%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시그널을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연준 의장 시키주면 그것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위험지수 빅스 지수가 어제 5.34%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금융권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자산시장이. 자, 엔켈 청산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도 엔화 달러가 강세고 빅스 지수가 상승했을 때에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모든 게 지금 엔켈 청산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자, 뭐 지금 현재 골드 실버 중에 실버는 특히 실버 선물 시장을 견인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실버 선물 시장에서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본의 정시도 지금 뭐 저는 모든 안테나를 일본 상황에다가 지금 놓고 보고 가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98% 이상 도로입해서 18년 6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어제. 그 다음에 일본 정시도 지금 금리 발표 앞두고 간망세로 돌아섰고, 일본의 소비자 물가 10월달 소비자 물가가 3%예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거는 2%대를 관리를 하는데 3년 연속 3%가 지금 상승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중요한 내용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되죠. 전일 대비 뭐 10월 9월 달인가 0.3%였죠. 지금 뭐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이상은 장기 특히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안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지 1.2%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에 1.141이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고요. CPI 지수가 설령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이번에 이제 깽깨리 청산의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 이 과정들의 강도하고 봤을 때에 지난 엔캐리 청산보다는 강도가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난 제2의 아베다 해서 자금을 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유동성은 풍부하게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뭐 이 지난 어떤 이 엔캐리 청산보다는 약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든 영향은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크게 지금 뭐 내용 아니면 그대로 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대량이고 내가 많이 들고 있고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머니 씨앗 머니를 조금 더 높여놔라. 그래서 떨어졌을 때의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쓰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제발 조금 본인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 방송에 뭐 어떤 형태의 방송 듣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짚어보면 그분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없는 사람이에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런 바람이 안 흔들립니다. 태풍 정도 와야 흔들리지. 예.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자, 좋아요, 구독, 영감 많이 하셔가지고 공부 좀 하고 배우고 투자해도 안 늦다. 예. 포트폴리오 좀 제대로 짜고 매수 전략 잘 세워서 평단 잘 관리해가지고 딱 1년 동안 내가 지금 실버 1kg를 가지고 아니면 뭐 5kg 베이스 자금을 아니면 10kg 베이스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걸 내가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10kg 시작했는데 내는 한 5kg 6kg까지 늘릴 거야, 이런 어떤 이런 구조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투자는 사놓고 가만 앉아서 홍시 떨어지듯이 그런 시장 아니에요. 예. 최대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내 수량을 확보해가 가는 겁니다. 그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예. 10개면 10개에 뭐 지금은 뭐 425만 원이니까 10개면 4,256만 원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고점에서는 내가 수익 실현하고, 그거 이따가 저점에서는 또 내가 이삭주스티 주어서 그 수익 실현만큼의 이 그람수를 늘려가는 그런 이 진행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고, 내일 그 지금 뭐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발표 언제 합니까? 12시 합니다. 12시. 네, 12시에 발표가 될 겁니다. 12시 전에 오전에 발표되니까 그때 보시고 잘 대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 시한머니를 조금 더 높여놔라.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오늘 막 가가 우르르 다 팔아가지고 그런 골드와 실버의 투자는 몰빵이 아닙니다. 예.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길어져 버렸네. 2025년 12월 18일 골드 실버 시황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